자, 자, 서론에서 중요한 것은, 서론에서 중요한 것은 영어로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이 논문을 왜 써야 되는가, 그 심리적인 이유를 밝히는 게 그게 서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1번은 내가 논문을 쓰게 된 이유고, 그 다음에 2번은 메소돌로지, 방법론. 요 두 가지가 이 서론에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논문을 쓰게 된 이유를 5년 동안의 강의 내용을, 그러니까 본사승가대관에서 초기불교에서 성까지의 내용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생각을 좀 일으키는 게 있어서 영감을 받아서 라고 했을 때, 스님의 강의 그 글 쓰는 내용이 내 강의나 아니면 책하고 반복이 되더라도 그것이 탈락의 이유가 안 돼요. 요즘에는 뭐 이거 촥 돌려버리면은 이게 뭐 몇십 프로 이상이면은, 그러면은 그게 이제 논문 탈락되거든요. 근데 서론에서 이렇게 써놨단 말이야. 강의 내용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빠져나갈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잘 이제 알아놔야 돼. 예를 들면 이제 5년 동안 여기서 이러이러한 한 공부를 했는데 이거를 한번 이러이러한 걸로 정리를 해보고 싶었다. 이렇게. 그러면은 반복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 내가 쓴 책이나 강의 내용하고. 굉장히 그 내용들이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이거 가지고 누가 이제 스님의 나중이 조금 뭐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할 때 내가 아니고 제 3자가 걸어도 그게 걸려져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아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혹시 이제 뭐 만약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방법론적으로 알아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미리 그걸 따라가. 그래서 이제 요것이 논문을 쓰게 된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방법론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자, 논문의 방법론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내가 요렇게 줄 거는 거 있죠. 관련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데다가 갖다 놔도 돼. 지금 여기에서 바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빼버리고. 공고에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읽어보세요. 초기 문파불교의 대표가 되는 설일체의학파의 수행론과 이후 대승불교에서 출현한 유식사상의 수행론을 비교하며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또 상통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각 학파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며 결국 모두 뒷다의 가르침으로 귀결됨을 밝힌다. 이렇게 되면은 스님이 뭘 하려고 하는지 이 논문에서 이 앞에 이 서론이 많으면은 그것 때문에 다른 데로 하는데, 여기서 딱 이렇게 설일체유부 학파의 수행론과 유식사상의 수행론을 비교한다라는 것이 뭘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뚜렷하게 되는 거예요. 자, 2장에서 스님이 설일체 유부와 유식의 괴갈, 이거는 서문으로 들어가요. 이거는 챕터로 나오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이 원래는 아주 저기 한 건 아닌데 그래도 글이 괜찮아. 그래서 서문에 잘 끼워 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목차를, 지금 이 화면이 뭐가 되고 있는 거죠? 이 화면이 그렇죠. 설명하시는 화면이 다 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목차를 한번 보자고요.
요거는 이제 이 장은 서로 서문으로 가버리고, 그 다음에 설일체 유부의 수행과 삼도, 그 다음에 유식의 인신론과 수행이라고 했는데, 지금 스님이 설일체 유부와 유식의 차이점이 지금 설명되지 않았어. 서문에서. 그것도 서문이에요. 그것도 서문에서 하든지 아니면 이제 각 장에서 이제 해야 돼요. 내가 스님 논문 자체에 내가 그 글을 써놓은 게 있거든요. 요거 일단은 이제 끝나고 나서 보내주시면. 스님의 그 논문 자체를 보면 나오는데 음, 그거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해야겠네. 지금 이건 스님이 발표하는 거라서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거든. 이거를 어거를 저기 하는 것보다도 스님의 원 논문을 가지고 그건 이제 사람들이 다 봤을 때 그건 그냥 스님이 그걸 염두에 두고 발표를 하면 되고 스님이 나한테 이제 이렇게 지적을 받을 내용은 스님 원 논문이다. 일단 들어오세요. 수업시간. 네. 자, 스님이 그 이제 서로는 이제 적당히 바꾸면은 되고 설일체 유구와 유식의 개괄 그렇게 얘기했는데 개괄이라기보다도 그러면은 쓰는 게 흐려져요. 설일체 유구와 유식의 차이점이 뭐예요? 일단 초기의 수행. 존재론이라. 설일체 유구는 오면은 해야 돼. 어서 와요. 자, 그러면은 시작부터 다시 하자고요. 설일체 유부의 수행론과 유식의 오이 수행론의 비교 연구잖아요. 자, 그러면은 스님이 여기에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콘트라스트를 아주 강렬하게 해야 사람의 시선을 끌을 수 있어요. 주로 논문을 지도하는 교수가 다 안 봐요. 서문하고 결론, 1장 정도 봐야 되는데 여기서 마음을 확 끌지 않으면은 그냥 B급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확 끌어야 돼요. 그래서 설일체 유부의 수행론과 유십오의 수행론. 스님은 여기에서 어디에 차이가 짱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존재론이다. 이 두 개에서 가장 그 큰 차이는 학문적으로 존재론에 그래서 설체유부와 유식의 존재론 해야 그래서 학자들에게는 눈에 딱 닿아요. 자, 그러면은 설일체유부는 부파불교까지 들어가면은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져. 그래서 부파불교 빠져야 돼. 그러니까 원자론의 바탕을 둔. 그러니까 요거 빨간 걸 넣은 건 내가 고친 거예요. 요거 쭉 그은 것은 이거는 이제 빠져야 된다는 것이고 원자론의 바탕을 둔 설체의 존재론이고 그 다음에 대승불교와 유식 대승도 다 각각 달라가지고 그렇게 애매하게 하면은 명료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유심론의 바탕을 둔 유식학의
존재론, 유식학이라기보다도 유식의 존재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이 챕터 2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설일체부의 원자론과 그다음에 유식의 유심론, 이 두 개의 어떤 큰 차이가 있을까요? 유식과 유식의 존재에 대한 차이. 지금 이 존재론은 유식 20송에서 유식 20송이 전부 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뭐를 설명하는 거냐면은 설일체유에서는 원자 7개가 모여서 원자가 아니라 원자 7개가 모여서 분자를 이루고 그다음에 그 분자가 물질의 근원이다. 이제 이거를 아누와 파라마누라고 하는 단어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은 실제로 존재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실제론이에요. 자, 그런데 유식에서는 모든 물질은 마음의 투사물이에요. 실체가 없어. 그래서 이 두 사상이 가장 극렬하게 콘트라스트되는 것은 물질의 존재의 유무예요. 이제 그래서 설일체부의 존재론은 원자론인데 요게 바로 이제 파라마누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파라마누가 7개를 모여서 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강력하게 반박하는 것이 세친의 유식 20동이에요. 스님은 이 세친의 유식 20동 내가 강의 시간에 다 자료도 다 보내줬고 그 다음에 한 게 있어요. 주석에 이게 몇 줄 나오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져 가요. 이 주석에 음. 수업 내용 중에서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렇지. 수업 내용에서 이렇게 같이 강의 중 이렇게. 출처만 정확하게 밝히면 돼요. 지금 내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논문은 90%가 남의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 말을 쓰는 게 논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나 위겐슈타인 같은 아주 독특한 케이스고 자기 나름대로 사상이 다 정립된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논문 쓸 때.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말만 써. 비겐슈타인은 50페이지를 쓰고서 박사 독일에서 통과를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1000명, 10,000명 중에 하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90에서 95% 남의 말을 얼마나 짜집기를 잘하느냐. 그런데 남의 말이라고 출처만 밝히면 돼. 그 출처 밝히는 연습이 논문이에요. 박사 논문이라고. 그래서 내 강의나 내 노트나 뭐 그런 것을 밑에 주석에서 그것만 잘 명시를 하면은 내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이렇게 옮겨와도 커다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90%는 남의 말을 잘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일체부의 그 다음에 그 유식의 존재론의 차이, 존재론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 2장에 대해서 스님이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아니, 여기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유심론은 그렇다고 치는데 음, 원자론 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아니란 말이야. 불교에서 무슨 뭐 원자가 어떻게 되고 이걸 하진 않잖아요. 해요? 설일체부의 그 아비담마에 100개가 되고 점자가 돌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없잖아요. 있어요? 7개의 파라마누가 모여서 그 다음에 아누를 모은다. 요게 그 설일체부의 논서에 나와 있어. 아 그래요? 응.
언제 받으는 거야? 스님은 논설을 많이 본 적이 없으니까 다 읽어봐야 되겠네. 잘 아니 소릴체구의 논설을 스님이 다 읽어보진 않았죠. 다가 아닌 거 아니야? 부사론 아니 그러니까 모르는데 부사론에 그 다음에 그 대비바사론에 그 아누와 빠라마누라고 하는 부사론 챕터 1에 부사론이 챕터 9까지 되어 있는데 챕터 1에 원자라고 돼 있대. 님이 빠라마누가 그러니까 빠람 아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세한 그 다음에 빠라라고 하는 것은 절정으로 그러니까 그 모든 물질의 그 절정에 쪼개진 점이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현대어로는 원자가 되는 거죠. 인도 사람들이 원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원자에 근데 근데 요게 그 저기에도 기원전의 그리스 철학에서도 이 파라마누 아톰이라고 하는 원자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이제 그런 생각이. 그다음에 또 다른 그 여기를 쓰려고 할 때, 충격. 예? 여기를 쓰려고 할 때 스님이 좀 필요한 뭐 내용을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요즘 가서 좀 하면서 또 제가 자, 그래서 요 설일체유부와 유식에서 존재론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 두 개의 학파를 거론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세친이 유식이종에서 이 설일체유부를 완전히 박살을 내요. 그러니까 이 설일체유부는 두 개의 학파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요. 하나는 용수의 중간 학파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세친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용수보살은 뭐로 공격을 하죠? 아공은 됐는데 법공은 되지 않는다. 그 법은 그러면 아공은 뭐고 법공은 뭐예요? 그래서 스님이 이런 거는 살짝 이렇게 흘러나가도 조금 이 본론만 쓰게 되면은 내용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이런 것들은 조금 흘러가도 되는데 그게 이제 여기하고 관련된 중요한 것이 이제 용수보살의 공격이에요. 어, 설일체육에 대해서 먼저 아공은 되었는데 법공이 되어 있지 않다. 자, 이거를 이제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이 대승에서 아와 법은 무엇인지를 알을 필요가 있어요. 아는 그 뭐죠? 대승에서 혹은 불교에서 아뜸하죠. 그래서 아뜨마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뭐만 있죠? 아뜨마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없는 것을 편리하게 설명한 거예요. 여기에 오온의 작용들이 있는데 오온의 작용이라고 얘기하면 주어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나라고 그렇게 가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온은 있지만 아트마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오온부하라 그래. 오온이 있어.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짧은 말로.
가공이라고 그래요. 오는 있는데 그런데 아트만은 없어. 그러면은 오는 어떻게 있죠? 음, 연기. 연기작용. 연기작용을 일으키는 힘은 뭐죠? 연기, 연기, 이게 주고받고 하는 것은 어떤 파워가 있어서 주고받고 하는 거잖아요. 뭐 파워가 없으면 주고받고 하지 않지. 예를 들어서 열반에는 주고받고 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연기에 주고받고 할 때 그 파워, 주고받고 하는 연기를 일으키는 파워가 뭘까요? 인과. 아니, 연기인과 같은 말인데 그 에너지, 파워가 뭐냐고. 상대선 시. 탐심과 진심이지. 어트랙트는 리펄션. 잡아당기고 밀쳐내야 주고받고 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온이 작용할 수 있는 힘은 뭐예요? 탐진치다. 오온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바로 탐진치예요. 자, 만약에 탐진치가 소멸하면 어떻게 되죠? 개봉하죠. 오온, 아니, 오온 개공은 그건 이제 여기에서 오온 무화라고 했는데 탐진치 소멸되는. 탐진치가 소멸하면은 열반이지. 탐진치가 소멸하게 되는. 요게 법무화예요. 오온에 대해서 집착이 없는 상태는 법무화고 오온에 내가 없다는 것은 임무화. 정리가 되나요? 어, 그런데 용수모살은 오온 중에서 먼저 세곤이 나오잖아요. 세곤은 지수화풍 4대잖아요. 그래서 용수나 혹은 세친보살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지수화풍 4대라고 하는 것은 멘탈 프로젝션. 그러니까 금강경 마지막 장에 뭐라고 얘기하죠? 일체유의법이. 뭐 자, 여기에서 물질은 유의법이에요, 무의법이에요? 예. 유의법이야. 그러니까 지수화풍 4대가 꿈과 같고 환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중간의 사상이에요. 자, 그러면 유식에서는 이 지수화풍 4대가 뭐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유식에서 응, 마음 투사. 마음의 투사물이라. 그러니까 양쪽 다 물질은 실제해요, 실제하지 않아요? 둘 다 실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온 자체가 실제하지 않아요. 언제 오온이 실제하지 않을까요? 탐진치가 소멸했을 때. 탐진치가 소멸했을 때 오온이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일체부에서 색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 원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은 중간학파나 유식학파에 있어서 걸림돌이에요. 그들의 존재론에서. 그건 그렇게 보여지는 것일 뿐이지 실제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공격을 심하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일체유하고 유식을 얘기할 때는 요 관계, 그래서 그 유식과 대승에게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 공격을 받았다고 해서 설일체유가 가치가 없어질까요? 이죠. 그러면은 어느 점에서 가치가 있을까요? 바로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여기서 2장에서 3장으로 갈 때 스님 뭐라고 써야 되냐면은 존재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논리적 허점을 이제 보였는데, 수행론이라고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이게 이제 그러면서 수행론의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야 돼. 그래서 앞장하고 뒷장하고 연결이 스무스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수행론으로 이제 갔을 때 견도, 수도, 무학도가 이제 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스님이 견도만 하고 수도 무학도를 잘한 데 있더라고. 책에 다 있어. 책에 있는 거를 잘 이렇게 갖다 인용하면서 수도하고 무학도를 얘기하도록. 견도도 스님이 너무 단순하게 그렇게 썼어요. 스님의 생각을 그냥 썼는데, 논문은 내 생각은 나중에 들어가는 거고, 남들이 해놓은 것들을 갖다 끄집어 그거를 정리를 하는 게 문제 중요해요. 그래서 스님이 쓴 내용들을 조금 더 넓혀야 될 것은 넓혀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을 내가 이제 집어넣는데, 설일체 유구와 유식의 그 번뇌론에서, 그 다음에 설일체 유구는 견옥과 수옥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유식에서는 번뇌장과 소지장을 얘기해요. 여기에 차이가 있어. 그거를 다뤄줘야 돼요. 내 책에 전부 다 나와 있어요. 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스님이 글을 쓰는 음, 실력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주석을 쓸 때 스님이 6번, 7번이라고 한 대를 한번 가보자고요. 주석을 쓸 때 난해한 유부유교를 책임 장유 인도에서는 총명론이라고 불릴 정도였다. 일체유란 일체 시간에 모든 법이 분단하는 설체유배 사고반 3세 시류 법체 향이라고 표현하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스님이 여기에다가 안에 있는 내용을 여기에다가 인용구를 써 놓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분량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쓴 말이 있잖아요. 스님의 내용은 그 직접 한 말은 아니거든요. 그거를 여기다가 거기다가 뭐 3줄이고 2줄이고 갖다가 써놓는 게 좋아요. 근데 설일체의 수행과 삼도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설일체의 수행계는 크게 현과 성의 두 갈래로 나뉜다 라고 하고 10번으로 주석을 했어요. 자, 그렇게 해놓고 닭개무라 막교 라고 해놨어. 지금 현과 성이 어떻게 그 분리가 되는지 그건 지금 여기가 잘 나와 있지 않거든. 그거를 이 사람이 뭐라고 썼는지를 갖다가 거기다가 인용을 해놔야지. 음, 이런 것들은 아주 잘 주석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문해와 사해까지는 스님이 잘 썼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후회에 가서
스님이 그거를 제대로 써놓지 않았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3회의 마지막은 수혜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써놨어요. 자, 내가 쓴 책에만 봐도 이 수혜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거기에서 16단계로 해서 어떻게 견도에 들어가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견도의 순간이 자세히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스님. 그래서 견도에 대해서 내용을 어, 어, 정리해서 쓸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현을 순해탈분이라고 하고, 사선을 순결택분이라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잘 좀 나와 있지 않아. 여기 지금 아예 쓰지를 않았구나. 예. 그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다음 달에. 계획을 해놨어요. 음, 이게 확실한 100%가 음. 자, 이제 이 견도에서 스님은 이제 무상, 고, 부화로 이렇게 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초기 경전에서 그냥 심플하게 해놓은 것이고, 설일체부는 이렇게 심플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님이 설일체부 하면은 초기 경전을 다루면 안 돼. 아비담마 구사론이나 대비바선을 다뤄서 얘기를 하든, 안 그러려면 차라리 뭐 초기 불교와 뭐 유식을 비교한다면은 경전만을 해도지만 여기 설일체부를 했으니까 설일체부의 노원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만 돼요. 그래서 설일체부의 견도하고 초기 불교의 견도가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점을 여기에서 다 갖다 써놔야 돼요. 그거 내가 쓴 책에서 설일체부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활용해서 여기를 넣을 필요가 있어요. 자, 견도 이후의 수도는 견도 이전의 수혜를 따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무료의 지혜로 닦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견도의 구체적인 과정과 내용과 수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해요. 견도가 뭐를 하는 거고 수도는 뭐를 하는 거죠? 이제 그 그거 봉사가 눈을 뜨는 것이 견도. 그렇죠. 눈을 떠서 이제 내가 해야 될 바를 아는 거죠. 어, 그렇죠. 해야 될 바를 아니까 그냥 수도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구체적인 게 나와야 돼. 스님이 이게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번뇌론이 앞으로 갔어야 되는데 번뇌론이 뒤로 가서 지금 이게 저기 한 거예요. 견도에서는 견혹을, 수도에서는 수옥을 닦는다 하면 간단한 것을 스님이 지금 그거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견도에서의 견옥과 수도의 수혹을 닦는 거, 요거를 여기에서 이제 수도와 무옥도에서는 그거를 잘 정리하면 돼요. 음. 순회탈분의 분은 원인을 뜻한다. 어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거기 써 있더라고요. 어디에? 이렇게 그 일본 사람이 이게 바가야. 그래서 목샤
바가, 박이야, 바가라고 하는 것은 나눌 분자야. 부분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해탈의 일부분을 얻었다. 저 문 열었죠. 분열되느냐 입니다. 해탈의 일부분이야. 그냥 일부분을 얻었어서 분이라. 근데 여기에서 원인을 뜻한다. 이런 그래서 요거 부분 해탈로 향하게 되는 원인이기 때문에 해탈분이가 아니고 해탈의 일부분을 얻었기 때문에 순해탈분이라. 내 책에 그렇게 쓰여 있었어. 근데 스님은 엉뚱한 데서. 또 잠을 못 자요. 네? 왜 집도 잠을 못 자요? 5년째 못 자고 있어요. 그래도 이래요 지금. 아니 스님은 보니까 조금만 쥐어짜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거기다 다 치우는데. 지금 이 시점에 소임 놓고 여기에 집중을 하면은 나중에 스님의 캐리어에 그렇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춰야 되겠다. 그럼 제가 안 한다고 몇 번 얘기했는데 죽여버린다는데. 안 된대. 전 직원 전 스님들이 다 안 된대. 먼저 계속 봐야 돼. 아, 대중이 뭔 주고 먹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여기까지인데 아직 써야 될 게 좀 많이 있네. 예.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한 거 위주로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스님이 이제 발표 시작하세요. 지금요? 그러면은 언제? 이거 발표하고 나서 하는데. 다음 앞에. 설명드려. 스님 2장에서 3장 넘어갈 적에 2장에서 3장. 그게 존재론에서 뭐 하고 수행론에서 뭐 하는데 그 뒷말을 제가 못 써봐가지고요. 녹화되고 있어요. 녹화하고 있는데. 요거 녹화해놨어. 나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면 오히려 앞에 내용을 거슬릴 것 같은데. 뜻좀 바꿔야 응. 되는 뜻을 바꿔야 되는 발표를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인 그 허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점이냐면은 음, 초기 불교에서 초기 불교에서는 원자론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 아누 빠라마누라고 하는 설이 초기 경전이나 아니면은 분별선부의 아비담마에서는 이 원자론이 등장하지 않는데 설일체구에서 원자론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실체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심지어는 초기 불교에서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있기보다는 업에 의해서 그렇게 보여진다 라고 하는 것이 더 가까워요. 그래서 대승불교뿐만 아니라 초기 불교에서도 페마수트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양파 껍데기의 경이에요. 그래서 물질도 계속해서 벗겨나면은 그 심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물질도 그것의 근원을 찾아보면 근원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초기 불교의 견하고 대승에서는 더더욱이 환이라고 얘기하는데 설처부에서는 원자라고 하는 것으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설일체부가 원자론을 그 당시에
강조했던 학파가 바로 승론이에요. 그래서 승론의 학설에 영향을 좀 받았을 것으로 그렇게 보는데, 유럽의 많은 학자들은 그 원자론이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를 침략했을 때 그리스 학자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에 의해서 인도사의 원자론이 퍼졌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학설도 있어요. 그런데 증명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유럽에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온 시기하고 그 승론과 그 다음에 승론도 3세기에 성립이 되거든요. 그 논서가. 이제 그래서 시기가 비슷해요. 그리고 서리체이브는 그보다 1세기 더 뒤진 그때 이제 서리체이브의 이제 본격적인 아비달마인 발지론이 그로부터 1세기 뒤에 만들어지게 되죠. 이제 이런 측면이 있지만, 존재론이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수행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견도와 수도와 무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 초전법륜경에서 원래 삼전 12행상의 사성제를 보는 거, 그 다음에 사성제를 닦는 거, 그 다음에 사성제를 실천한 것이라고 하는 이 사성제에 대한 세 가지의 그런 이제 측면, 요것을 바로 초기 초전법륜경에서부터 요건 나온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초전법문경의 그 사상을 구체화시켜서 견도, 수도, 무학이라고 그렇게 한 것은 아주 일리가 있고, 그 다음에 초기 불교에서 얘기한 인간의 번뇌가 이제 상요자나 족쇄라고 하죠. 그 족쇄를 10가지라고, 그 10가지 족쇄 때문에 해탈하지 못하고 아란이 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 10가지 족쇄를 견옥과 수옥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풀어제치고, 그 다음에 견옥은 견도에서, 수옥은 수도에서 닦는다라고 하는 논리적인 수행 단계에 있어서는 초기 불교의 그것과 거의 다르지가 않다. 오히려 초기 불교의 수행론을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리해놨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존재론에 대한 문제점과 그다음에 수행론이라고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이제 해줄 필요가 있어요. 질문 있나요? 가이세시카는 언제 영향을 안 줬나요? 그러면 저기 원자로 일단은 와이세시카의 승론의 그 논서, 승론의 논서는 3세기에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발지론이 2세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영향을 받았다. 왜냐하면 불교 자체에 이런 원자론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추정할 수가, 오히려 그리스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상호 영향 관계가 연구를 더 해야 돼요. 이 승론이 그리스 철학에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건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승론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객관적이죠. 이제 그리고 이제 이제 법이라고 하는, 오온이라고 하는 그 법, 혹은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오온만이 법이 아니죠.
5위 75법을 이제 얘기하죠. 결국 오온에서 그 넓혀서 75법이 되는 거예요. 그 75법이 다섯 단계로 나눠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5위 아바스타예요. 그래서 다섯 개의 다른 위치가 있고 75법이라고 했는데 5위가 어떻게 돼요? 첫 번째로는 색, 그 다음에 심, 그리고 심소, 그 다음에 열반. 초기 그 아비담마에서는 이 네 가지를 얘기해요.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네 가지에다가 찢다, 비프라육다라고 하는 이제 심불상행. 그래서 이 심불상행은 뭐냐면은 오온 가운데 행 혹은 심에 속하는데 어, 마음과 상응하지 않는 그런 행들을 심불상이라고 하는데 보통 마음과 상응하는 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가 있느냐면은 느낌이 일어날 때 마음하고 같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생각이 일어날 때 마음하고 같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욕구가 일어날 때 마음하고 같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요 세 가지를 떠나서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개념들이 있어요. 요 완전히 그 존재하지 않는 개념. 그러니까 마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야. 심소도 아니고. 그러니까 심소, 물질이 아닌 것들. 그런 이제 개념들. 예를 들어서 늙음, 병듦, 그 다음에 획득과 그 다음에 잃어버림. 이런 것들은 마음이나 어떤 물질, 마음과 물질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에게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번뇌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그 중요한 개념들이거든요. 이런 개념들을 이거를 오이법에다가 집어 넣게 된 거죠. 근데 이 초기 불교의 그 분별설부 남방의 아비담마에서는 그게 세 개 들어가 있어요. 색을 몇 개로 얘기하죠? 28개로 얘기했잖아요. 그 28개의 색 중에서 이런 개념들이 남방의 물질에 그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개념들은 구사론 이 설일체부에서는 이 물질에 들어가는 것은 이치받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따로 빼가지고 신불상응이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개념들 어떤 개념이냐면은 해탈하기 위해서 혹은 번뇌에 빠지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개념들을 모아놓은 것들이 바로 신불상행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하나가 더 들어가서 그래서 몇 위라고 그래요? 5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5위 75법을 얘기하는데 5위 75법은 결국은 기본적으로 오온으로부터 오온의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공과 법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에 대해서 오온에 대해서 집착이 없는 상태를 어, 말하는 거, 집착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설치부에서는
설치업에서는 어차피 알안이 되면 법에 대해서 집착, 오온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인 측면에서는 다르지가 않아요. 결론적인 측면에서는 다르지가 않는데 과정에 있어서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이제 차이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서릴체이브도 해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오온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다름이 없다. 이제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비담마의 깊은 곳을 이제 더 나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 있을 수는 있어요. 과연 이 법이라고 하는 것, 설치업에서 말하는 법,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은 이제 어떤 얘기까지 나와야 되냐면은 삼프라육다, 비프라육다 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자,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회상할 때 그 과거의 그 대상들은 실제하는가 혹은 실제하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해요? 실체하지 않지. 과거에 있는 대상들이 실제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사랑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과거의 것을 생각하면서 분노를 한단 말이에요. 실제하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사랑하게 하고 분노를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해요? 너는 내 마음에 가지고 나의 영 생각보다 나의 마음에 있는 상임의 그 일어나서 그런 마음에서 분리되는 나는 근데 그게 이제 일반 용어로는 그게 통용이 되는데 아비담마 논사들의 용어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용어로 설명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인정을 하지 않죠. 만약에 그 과거의 그 성남이나 혹은 과거에 좋아하는 것에 어떤 파워가 없으면 어떻게 지금 현재 나에게 작용을 일으키고 상속성을 일으키게 됩니까? 그래서 그 파워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지금 현재 내가 어떤 까르마를 지었을 때 그것이 미래에 흘러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흘러가게 하는 그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미래로 이제 선업으로 혹은 악업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그 파워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라는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업설이죠. 업에 있어서 과거에 있던 선심소와 악심소, 그 다음에 미래의 선심소와 악심소가 어떻게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굴러가는가, 그 다음에 영향을 주는가. 이 문제는 무아를 설명하는 그 불교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에요. 이제 그 중요한 이론을 모든 그 학파들은 다 각각 뭐 비자, 유시계에서는 비자, 씨앗설을 얘기하고 경량구에서는 바사나, 훈습설을 얘기하고 다 나름대로 설명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설치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삼프라육다와 빅프라육다. 그러니까 만남과 떨어진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떤 악한 심소와 만났다가 헤어지고 그 다음에 선한 심소와 만났다가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의 심소는 상속성으로 굴러간다라고도 다른 학파에서는 설명을 하지만 이 상속성에 굴러간다는 것도 설명이 복잡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게 과거, 현재, 미래에 존재하는 거야. 선과 악이.
그런데 어떨 때 나는 선의 영향을 받고 어떨 때 악의 영향을 받느냐? 만나고 헤어질 때. 그래서 이제 요게 바로 득과 비득의 개념. 그러니까 신불상응행에서 1번, 2번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게 득과 프랍디, 그다음에 아프랍디, 비득의 개념이에요. 요게 이제 만나고 헤어질 때 이제 취하고 그다음에 불취한다. 라고 하는 이제 업의 개념을 설제부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다. 이제 그것도 그거가 그 초기 불교로 보면 의근으로 그렇게 받은 거. 예, 근데 뭐를 의근으로 그러니까 그 지금 설명하셨던 습설이나 동자설 뭐 이런 거에 가장 원초 이 초기에서는 음. 그런 것들을 의근으로 그렇게 이 똑같은 걸 설명하는 그 초기 불교에서는 아니 의근은 네, 지금 모든 학파가 네, 다 공이 강조하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뭐 초기불교만 설치부만이 아니고 그건 이제 모든 학파가 다 공유하고 있는 거고 지금 내가 악한 생각, 화가 난 생각, 좋은 생각이 일어날 때 지금 이 생각들이 어떻게 이미 과거에 사라졌는데 지금 나에게 왜 작용을 하냐 이 말이지. 그 작용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경량부에서는 훈습이 되어서 지금 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그 저기에서는 유식에서는 씨앗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 씨앗이 발화되어서 지금 나에게 작용을 한다. 설체부에서는 그 선악의 심소가 과거 현재 미래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삼세 실체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데 그래서 선악이 다 있는데 나하고 그하고 만날 화나는 것이 만나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이 만나고 그 다음에 악을 짓는 것이 만나고 그렇게 만나면서 그 다음에 작용을 미치게 된대. 그러면은 왜 특정한 것을 만나고 특정한 것은 헤어지는가? 그것은 마나시카라 마음이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각각의 그 아비담마에서 각각의 학파에서는 어떻게 업상속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업상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벗어나는가 해탈하는가 라는 것이 각각 다르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전문적인 부분이죠. 이제 그래서 뭐 만초 스님은 너무 뭐 염려할 필요 없이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필요한 부분만 납득이 되는 부분만 그렇게 이제 쓰면은 되지 막 그냥 그 납득이 안 되는 거 막 다 그냥 꾸깃꾸깃 넣으려고 고생할 필요는 없어.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주석에 이렇게 좀씩 넣어주고 본문에 이제 그런 것을 표현해 주는 것도 논문을 이제 쓰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사실 동대나 다른 이제 저기 한 데서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첨예하게 이제 다루죠. 이제 이런 부분을 첨예하게 다룰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부분 말고 수행론으로 바로 이제 깊이 들어가 버리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뭔가 하나는 깊이 있게 들어가 줘야 되죠.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럼 선생님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하나의 대상을 똑같은 대상을 과거에 음. 놓고 예를 들면 1년 전에 그 대상을 지나간 대상을 생각했을 때 승인하고 뭐 불만족스러워 왔단 말입니다. 근데 한 달 전에 그 대상을 또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또 생각하니까 또 승인하고 불만족스러웠다. 근데 열흘 전에 그 생각을 일으키니 성냄과 불만족이 사라져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업무와 득과 비득으로 아, 설명을 하는 거야.
그전에는 그 악한 심소를 이제 뿌랍디 만났어. 그런데 이제 열흘 전에는 앞뿌랍디 이제 헤어진 거야. 그거 그 심소하고 결별됐다. 결별됐어.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오모아와 법모아가 있다. 응, 응. 그러면 하나의 부분의 해탈이라고 볼 수 있죠. 부분이 있죠. 네, 부분적으로. 응, 응. 그걸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건이 맞으면 생기는 거고 조건이 안 맞으면 없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걸 일반적으로 그걸 공이라고 보잖아요. 조건이 맞을 수 있을 수 있고 조건이 맞을 수 없으면 그걸 공이라고 칭하는데, 응.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나라고 결정을 짓는다기보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게 맞지 않을까요? 공이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성남이라고 그러니까 성남도 하는 조건이 맞으면 성남이 되는 거고, 조건이 또 맞으면 성이 안 날 수도 있고, 조건이 맞으면 개념 자체가 아예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것만 집회에서 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아니, 그것만 가지고는 모든 게 다 설명이 안 되는 것이 보편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있단 말이야. 반야신경 내용이잖아요. 그것도 조건이 맞으면 공이고, 그 나중에 되면 그 자체가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조건을 만든 거잖아요. 지금 스님이 얘기하는 포인트가 달라.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조건이 맞았는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건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의 문제를 여기서 다루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을 때 왜 썩남이라는 현상이 생기고 그다음에 조건이 그 다른 것으로 바뀌었을 때 왜 즐거움이라고 하는 성향이 생기는지 그것을 이제 이게 이 아비담마는 그런 식으로 그냥 일반적인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법칙을 설명하는 그런 이제 학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만났을 때 화남이라고 하는 조건을 만났을 때 왜 화남이 발생하는가 이제 그 법칙을 설명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 법칙에 대해서 설일체의부와 그 다음에 경량부와 그 다음에 유식에서 그 법칙의 이유를 설명하는 거라. 그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막 이런 일을 하다가도 예를 들어서 그 생각을 했다 그러면은 성명과 불만족이 일어났다. 또 잠잘 때도 생각이 거의 일어났다. 근데 일상생활에서 그런 걸 대상으로 회상을 할 때 떠올렸을 때 늘 그런 것들이 올라왔는데 어느 날 똑같은 조건에서 그걸 떠올렸을 때 문득 그런 마음이 사라져 버렸다. 지금 아니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해야 된다고 그 왜 그렇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고 하시는 교수님 말씀이세요. 네, 맞죠? 그렇지. 그 스님처럼 얘기하면 제가 말한 것처럼 나 때문에 그건 내가 다 정한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생략하고 물론 음. 모든 것은 내 때문에 일어났죠. 당연히. 거기서 한 내가 단계 더 밟아왔었고, 나가야 된다. 밟아서 쭉 했는데 근데 그 당시 어떤 나로 인해서 일어난 것은 맞는데 맞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할 적에 빨리 이렇게 캐치하는 거는 내 때문에 일어났다 이런 원인보다 일어난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지금 막 미웠다 또는 불만족스러웠다 이런 미련 왜 불만이 생겼느냐를 학문적으로 설명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교수님 말씀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에 지금 그렇게 됐을 때 자, 지금 오모아와 법모아가 있는데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저기 모아 그지 그렇게 해당하지 않는 실제적인 것은 법모아가 아니지만 탐진 추측했습니다. 그 설명 만초스님은 어떻게 생각해?
좀 그냥 밖에 음, 그 외형과 안의 조건이 음, 만나면 그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음, 그러니까 어디에서 일방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가는 게 아니고 음, 그냥 이렇게 만나는 게 조건이잖아요. 음, 예를 들면 여기 떡볶이가 있다. 음. 떡볶이가 기분이 좋다. 그러면 떡볶이 문제만도 아니고 제 문제만도 아니잖아요. 저의 상태의 문제만도 아니잖아요. 어, 떡볶이를 먹었대요. 됐어. 지금 스님들은 지금 여기 이제 이 학파에서 고민하는 그 문제하고 또 다른 문제를 지금 얘기를 그 진무스님 그 첫날에 그 다른 거 아니야? 그거 이야기하면 되지 뭘. 좀 쉬었다 하면 하는데. 그래 쉬었다가 바쁘니까. 진무 사람들은 보니까 한다. 이거 보이나요? 네, 이제 경전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루빵 색이라고 하는 것은 비구들이여 무상한 것이다. 그 다음에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하다. 그 다음에 산야,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무상하고, 그 다음에 쌍카라, 욕구라고 하는 거, 그것도 무상하고, 식이라고 하는 것도 무상하다. 애방빠쌍, 이와 같이 보면,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보고 숫다바 드린 아리아사바코 성스러운 제자들은 우루빠스미 마삐 니비다띠 이 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느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느낌과 생각과 그 다음에 욕구와 그 다음에 식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면 욕망이 사라지고 욕망이 사라지면 해탈된다. 해탈한 곳에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기고 그것은 어떤 지혜냐면은 생은 무너졌고 범행은 다 닦았고 해야 될 일은 다 해고 너와 바람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안다. 이제 첫 번째 포뮬라예요. 뭐 하는 요거는 무상경이에요. 무상경인데 이제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상하면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에서는 색이라고 하는 것은 비구들이요.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고 그 다음에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고 실체가 없는 곳은 그것은 이것에 이것은 나의 것도 너 에딴마마 이것은 나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는 나의 것도 아니고 너의 소아 마스미 이것은 내가 아니고 남에서 왔다 이것은 나의 것도 아니다고 애방애땅 이와 같이 야따부탐 있는 대대로 삼마빤야여 바른 지혜로 답답함 보게 된다. 색뿐만 아니라 수상행식도 그와 같이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괴롭고 괴로운 것은 안았다. 자아가 아니고 자아가 아닌 것은 그것은 나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도 아니고, 그리고 어, 나의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지혜로서 그렇게 보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에 다시 윤회하러 돌아오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두 가지 견해를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그냥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죠? 이제 이게 이제 수행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요. 지금 여기에서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오온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에서 관자재 보살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 오온이 공한 것을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오온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오온이 공한 것을 어떻게 알고, 오온이 공한 것을 모르면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오온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먼저 첫 번째로 오온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온이 무엇인지. 그래서 첫 번째로 색은 바로 몸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색을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요? 응, 색을 어. 몸을 색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색의 속성을 봐요. 색 자체는 모든 존재가 색 자체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서양 철학에서 철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다가 결국은 서양 철학의 인식론자들이 뭐라고 결론 내냐면 오직 신밖에 알지 못한다. 신년. 신. 그래서 철학자들이 자기네들이 전부 다 그렇게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양 철학 가면은 처음에 경험론의 그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냐면 존 로크예요. 존 로크는 경험론자인데 이 색이라고 하는 것, 물질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봤어요. Primary quality와 Secondary quality. 그래서 Primary, 가장 1차적인 대상이 되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물질. 예를 들어서 색, 그 다음에 느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시력마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객관적인 물질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측량해서 변하지 않는 거, 그 두 가지만 원초적인 물질이라고 본 거예요. 이게 뭘까요? extension, 길이, 그 다음에 weight, 무게. 이거는 객관적으로 자와 그 다음에 저기로 체중기로 그 무게를 잴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물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안입이 설신으로 보는 것은 세컨드로 퀄리티, 두 번째 속성이라고 보고,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속성은 주관적이다. 그리고 1차적 물질의 특징은 객관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관과 객관으로 나서 진짜 물질은 길이와 무게로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가죠? 버클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철학자는 물질의 무게와 길이도 그것은 객관적이지 않다. 왜 객관적이지 않느냐 하면은 겨울과 여름이 되면은
길이가 달라져. 그래서 여러분 철도 보면은 중간중간 끊어져 있잖아요. 그게 왜 끊어져 있는 줄 알아요? 여름이 되면 늘어났을 때 이게 튀어나오지 말라고. 실제로 처음에 유럽에서 철도를 만들었을 때 그냥 일자로 만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여름이 되어서 이게 튀어나와 가지고 열차 전복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자르면서 그제서야 이제 그 당시에 문명들이 16세기, 17세기에 쇠도 기후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든다는 것을 그제서야 지성인들이 알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무게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달과 지구의 무게는 그다음 암스트롱이 이제 그 천체 만원경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달에 가는 뭐 여러 가지의 물체 같은 것을 올리면서 그러면서 과학자들에 의해서 달이라고 하는 곳, 그다음에 중력을 벗어난 곳에서는 무게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그거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물질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성질이라고 하는 그 extension하고 weight, 이 길이와 무게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조건에 의해서 달라지는 객관성이 없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전부 다 멘붕이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객관적인,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가 무엇이냐?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지금 이제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것은 물질이라고 정의냈던 것이 다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칸트가 내가 이 과학을 살리러 왔노라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뭐라고 칸트가 얘기를 하냐면은 페노메나, 현상학이 이제 그때 이제 나온 건데, 우리는 사람마다 각각의 주관적인 상태가 있어서 물질은 주관적인 현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객관적이고 공통적인 물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지금까지의 과학의 결론을 내려줘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근데 그것을 페노메나, 현상이라고 한다. 근데 페노메나는 노메나, 본질이 있으니까 그 현상이 보이는 거지. 본질이 없는데 현상이 어떻게 각각 다르게 보이느냐. 그래서 하나의 공통분모의 본질이 사람들에게 각각 다르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감각기관과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그런데 그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본질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느냐? 우리말로 하면은 사람들의 업이 다 달라서 그 본질은 보지를 못한다는. 우리 유식에서 말하는 거죠. 유식에서 일종사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일수사견. 그래서 능원경에 나왔죠. 물이 천상의 인간에게는 유리라는 보석으로, 아귀에는 불 혹은 고름으로, 그 다음에 물고기에는 즙으로, 사람에게는 마시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각각 업에 따라서 물질이 각각 다르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질이 각각 다르게 보일다 할지라도 뭔가 first cause, 첫 번째 원인이 되는 물질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기라도 하는 것이냐. 전혀 없는 것이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칸트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뭔가 근본적인 물질이 최초의 원인이 있고 물질이 보인다라기보다도 사람들이 그냥 업에 의해서인데, 칸트는 근원적인 물질이 있고 그것이 보이는데, 근원적인 물질은 누구만 아느냐? 누구만 안다고요? 리것. 그래서 이제 신에게로 그렇게 들려요. 이 정도로 과학자들이 머리를 다 꿰매고 얘기했는데 물질의 객관성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거기에서 발견한 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 속성을 알 뿐이지 물 자체는 알지 못한다 라고. 그래서 물 자체는 노면하고, 그 다음에 페노메나, 현상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속성만 우리가 안다
우리 불교도 속성만 안다라고 해요. 그럼 속성은 뭐로 나타나느냐? 지수화풍 사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사대의 속성을 숨을 쉴 때와 걸어갈 때 계속 따라가면서 보는 거예요. 발을 들을 때 뭐가 느껴지죠? 여기에서 중력과 잡아당기는 중력과 그 다음에 중력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이제 힘, 그 두 가지가 충동을 하는데 벗어나려고 하는 그 힘, 잡아당기려고 하는 거 전부 다 바람의 속성. 그러니까 중력을 이제 바람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발을 걸어 뜰 발을 들음할 때와 다음할 때 풍대를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갈 때 들음, 다음, 미름, 다음 전부 다 풍대의 작용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자, 바닥에 닿았을 때는 땅의 속성을 보는 거예요. 땅의 단단함, 그럼 촉촉하다, 그러면 물의 속성, 그 다음에 따뜻하다, 차갑다, 불의 속성. 이렇게 지수화풍의 속성을 걸을 때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을 아니자, 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념으로 무상인데 실제 이제 불교 수행에 있어서는 자기가 직접 봐야 돼요. 얼마 동안 봐야 되죠, 최소한? 7년, 그건 최대 이제 7년이고 일반적으로 7년이고 최소가 2주. 2주 정도를 봐야 최소한 수다원 이상을 이제 그 법의 눈이 이제 보인다라고. 그래서 그 연구반 졸업한 사람은 2주 정도 그 명상을 해야 되는데 워낙에 바빠가지고 그러면 그 물질의 속성을 아는 게 꼭 개공이라고 이끌어야 되는 겁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 상태에서 처음에는 1단계는 이제 이 상태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수화풍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바로 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무상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무상한 것을 이제 계속 보는데 이제 두 번째 단계로는 그 무상한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에너지가 인간의 마음속에 있어요. 걷다가 한 1시간 걸으면 뭐 하고 싶어져요? 쉬고 싶죠. 그냥 유지하고 싶은 그런 이제 생각이 있어요. 계속 잡아당겨 이제 멈추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자아와 이제 에고의 성향이죠. 그러니까 무상한 것을 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 무상한 거하고 충돌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괴로움이 이제 발생하게 돼요. 이런 무상한 물질이 이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괴로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수화풍 4대로 인해서 물질이 발생하는데, 지수화풍 4대가 바뀌면은 또 뭘로 변하죠? 예를 들어서 원소 기호 가운데서 H5하고 H2O가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H5가 뭐예요? H는 수소고 O는 소총. 근데 H2O는 뭐예요? H2O는 물이잖아요. 근데 물하고 H5하고
우리가 같게 보이나요? 우리가 육안으로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이제 이 원소 기호가 어떻게 연결되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조건이 바뀌게 되면은 물이 되기도 하고 불이 되기도 하고 바람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악마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천사가 되기도 하고 사람이 되기도 하고 축생이 되게 하고 계속해서 이 조건이 바뀌면은 계속해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고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을 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단계가 조건생 조건모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조건에 의해서 생기고 조건에 의해서 사라진다는 얘기는 스스로의 고정된 모양이 없다는 얘기죠. 무자성. 그게 바로 이제 공이라는 그게 이제 공이라는 얘기죠. 근데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까지 알으면은 깨달음일까요? 아니면은 그걸로 부족할까요? 뭐가 부족해요? 무자성인 것을 조건화시키는 힘이 뭐라겠죠? 탐진이에요. 탐진을 놓아버리지 않으면은 아는 거 가지고는 아무런 저기를 하지 못해. 그 다음 단계가 탐진을 놓아버렸을 때 실제의 무아이고 공의 완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상태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많거든요. 조건생 조건멸 무자성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여기서 딱 공부 맞춰. 그러니까 이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야. 거기에서 무집착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스님의 얘기로 말하면은 견도에서 수도로 가야 되는데 이 수도를 안 가고 거기서 딱 멈춰버리니까 본인의 변화가 전혀 대신에 없는 거야. 입으로는 열심히 잘. 그런 조건에 그러면 연기로 이해를 해도 돼. 응? 조건생 조건멸이 조건생 조건멸이 한마디로 연기지. 연습 열심히. 공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공부 다 하는 거 같아. 빨리 가고 싶어서 지금. 야, 이걸 듣는 그 하실 말씀 계속 듣는 그 말씀인데도 부모님인데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새로운 느낌, 새로운 느낌. 뭐하나 공부를 안 하니까 아니야. 그럴 때마다 그러면 조건생 조건멸이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가 말하는 무상, 그죠? 무하로 얘기해요. 그렇죠. 그 다음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있는 힘은 뭐라고 했어요? 왜 조건생 조건멸하게 됐어요? 탐심과 진심. 그게 이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탐심과 진심이 소멸하기 전까지는 조건생 조건멸의 윤회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탐진을 이제 소멸을 해야 그게 이제 조건생 조건멸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초기부를 위해서 단심과 진심이 달라지고 그 단계가 어느 단계까지 올라간 단계라고. 그래서 이제 탐심과 진심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스님한테 중요한 거인데 욕계에 대한 탐심과 진심이 있고 색계, 무색계에 대한 탐심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욕계에 대한 탐심과 진심이 다 끊어지면은 아나함인데 아나함과 아라한의 차이점은 아나함은 색계와 무색계에 한번 꼭 나서 즐기고 싶은 욕망이 있어. 그 아름다운 색계의 무색계에서 한번 즐기고 싶은 그 욕망은 열망에 안 떨어져 있어. 그래서 이제 아나함과 아라한의 차이는 이제 그 차예요. 그러면 이제 욕계에 대한 그 즐거움에도 급수가 나뉘어요. 뭐냐면은 하루가 지나기 전에
자기가 탐심과 진심을 내놓고 잠 자기 전에 참여하는,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한 번 잘못을 해놓고 며칠 몇 달이 돼도 계속 유지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다함과 안함, 이제 안함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바로 하루 만에 하면은 안 아니, 하면 사다함과 안함이 아니고, 그게 다 소멸되면은 안함이고, 그 다음에 사다함은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거를 참여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수다원은 뭐 오래 가기도 해. 그것이 일주일, 한 달 가기도 해. 사당 하루 하루 이상을 한 거야. 왜냐하면 하루를 가면은 요즘 대뇌 과학에서 나오는데, 하루 지나면 뭐가 발생하냐면은, 그것은 사람은 7시간, 8시간을 자야 된다. 현대 과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럼 자는 동안에 뭐 하냐? 이 기억들을 청소하는 시간이야. 그래가지고 과거로 다 보내. 잠재의식으로. 그래야 지금 현재의식이 말끔해서, 그래서 쌩쌩하게 돌아간 거야. 이게 잠을 자지 않으면은 잠재의식으로 저장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해서 기억이 안 돼. 그래서 자는 동안에 잠재의식으로 보낸다. 잠재의식으로 하면은 종자가 돼요. 다음 생의 종자가. 그래서 잠자기 전에 그거를 놓아버리는가, 그거에 따라서 수다원과 사다함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수다원은 뭐냐? 오온이 무아라. 오온에 내가 없다라는 것을, 그거를 이제 증득하면은, 그러면 이제 수다원이 되는 거죠. 그거를 제가 오온에 내가 없다라는 것, 그걸 견옥, 그렇지. 그거를 견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탐진에 해당하는 것들은 전부 다 후혹에 해당하는 거야. 내용 그걸 자세히 그렇지. 음. 다 썼네, 뭐다 썼다. 여러분들이 막 두세 달 마시는데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말만 들어서는, 그래도 안 들은 것보다는 이해가 되지. 이주일은 와가지고 졸업하기 전에 좀 논문이 끝나야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불편해서 어. 이게 끝나지 않고 동의합니다. 번뇌가 떠나지 않아. 맞아요. 그 진짜 동의합니다. 끝나면 다 잊어버릴까? 해놓고 계획이 있다니까 진짜로 데이지스. 있어요. 일하시기 하다가 끝나면 해야 되겠다. 끝나고 이제 그와 똑같이로, 이제 이것은 색에 대해서만, 이제 몸에 대해서만 설명한 것이고, 이제 이제 느낌이 발생할 때, 이제 좋은 느낌, 음에 빠져버리고, 막 싫은 느낌에 화를 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무상을 보지를 못해요. 싫은 느낌과 좋은 느낌 왔을 때 딱 갈고리를 걸어야 돼요. 그리고 알아차려야 돼요. 좋은 느낌. 좋은 느낌이 왔을 때와 사라질 때, 싫은 느낌이 왔을 때와 사라질 때를 계속 바라보면서, 얘들이 오래 못 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왔다가 사라지고, 조건에서 왔다가 사라지고 하는 것을 봐야 돼요. 그거를 무상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무덤덤한 느낌은 처음에 안 보여요. 처음에 안 보이고, 이거는 제일 나중에 언제 보이냐면은 비상비비상처의 정도가 될 때 무덤덤한 느낌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고 싫은 느낌, 그거에만 이제 집중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쳐다보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생각이에요.
이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전부 다 알아차려야 돼. 그래서 생각이 크게 과거로 갈 수도 있고 미래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로 갔을 때 좋거나 싫거나 무덤덤한 생각에 빠져요. 좋은 생각에 빠졌을 때, 그 다음에 싫은 생각에 빠졌을 때, 그 다음에 무덤덤한 생각에 빠져서 좋은 생각은 지금 내가 괴롭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괴로움이에요. 싫은 생각은 그것 자체가 스트레스야. 그래서 괴로워. 무덤덤한 생각은 무기에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무기에 빠져서 시간을 아주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다 그냥 블랙홀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괴로움이야. 그래서 과거로 들어간 생각은 다 괴로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내 마음이 근데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가지게 안 돼요. 왜냐하면 수천만 년을 그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잡아 당기려고 하면 지쳐가지고 물에 빠져버려. 그냥 오라 말라 하지 말고 옳은 대로 알아차려야 돼. 좋은 생각, 싫은 생각, 무덤덤한 생각이라고 알아차려. 미래로 가는 것은 그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염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집이야. 자기에 대해서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염려하는 거야.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근심과 아집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생각이 크게 두 군데로 가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최소 아니야, 2주에서 음. 1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10년. 그럼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올까요? 대념적인 대남 쪽에는 보니까 7년은 내 기억이 나는데 마지막에 더 뒤에 더 빠르게는 보니까 계속 막 뭐 줄어들더라고요. 1년 줄어들다가 오늘 오전에서 오후라고 그랬나?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거로 돼 있던데? 그냥? 그런 아니. 말도 있던데 그 있어요. 일주일 버전이 하고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아니 빨리 대념적용에는 2주라고 돼 2주가 있어요. 한문 번역에는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빨리 경에는 시간 뭐 이런 식으로 돼. 최소가 2주예요. 그 시간이고 되는 거예요. 아, 일반인 7년, 난 70년이야. 아니 이거는 얼마나 간절하고 집중되어 있느냐. 간절히 집중을 하면은 2주만 해도 충분해요. 2주만 하면 견도. 견도 이상 아나한까지 최소. 거기서 설명도 있잖아요. 음, 그거 견도를 하는데 음, 그 업에 따라 음, 뭐 하라는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그렇죠. 더 남은 사람은 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2주 만에 하라는 2주 만에. 예. 2주 지나.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건 세 번째 생각이고 네 번째로는 계속해서 인간의 불만족한 상태, 불만족한 상태가 무언가를 욕구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그 불만족과 욕구를 바라봐야 돼.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욕구가 있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돼. 그래서 불만족과 욕구 이 두 가지는 한 쌍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 느낌과 이 생각과 욕구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바라봐야 돼. 그런데 이 마음은 모든 것을 아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느낌과 생각이나 욕구처럼 컬러가 없어. 무색무미부치 마치 거울에 그 바탕처럼 비춰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마음을 이루고 있는 것이 마음의 알매 성질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무기예요. 이때 이제 이 마음이 심행멸처에 들어가려면은 이때 무기를 보아야 마음이 심행멸처에 들어가고
그래야 이제 아나함에서 아라함가가 되는 거죠. 그때 무기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 무덤덤한 느낌을 덤덤한 느낌들 하나 느낌들을 바라봐야 돼. 그러면은 무덤덤한 느낌들이 가라앉게 되면은 그러면은 마음도 같이 가라앉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상수멸장. 이제 그러면은 거기에서 모든 것이 멸한 상태가 된다. 전도하는 수다원 교수님, 그렇죠. 그죠? 음. 그건 전도를 하고 음. 입으로만 떠들면 그래도 경전에는 대사는 입으로만 떠들면 근데 성인과잖아요. 아니 그래도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견도라고 하는 것은 무아를 보았거든요. 아직 내 감정이 내 뜻대로 안 돼서 그러지 차이는 있어요. 이번 여수인 아니지. 그럼 그럼 성인과에 들었다는 거는 일단 어림에 들었죠. 일단 성인의 중생의 그 의식세계는 중생은 아니지. 그러니까 선정을 들었을 때는 무아가 역력한데 일단 여러 가지 탐진과 관련되는 법에 부딪히면 그 현상에 부딪히게 되면은 화도 나기도 하고 집착도 하기도 한데 선정에 들었을 때는 딱 가라 그런 것들. 그래서 이건 없으니까요. 이 평소에 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정에 들었을 때는 온 무아의 상태가 되는데 동중에서 동중에서 죽이지 말고 나한테 그래 내가 무슨 그거는 아누사야 잠재된 본내로 남아 있는 상태. 저 사람들 무문하면 돼. 이거 논문 끝나고 들어가자. 며칠 때 반성해. 논문 저기 정리하고 네. 2주 네. 2주를 들어와서 이제 최소한의 보건소에 과일을 아니 여기서는 저기 고은사로 이제 와서 고은사로서 2주 동안 그 경행대의에서 경행하면서 한 2박 3일은 이제 설명을 듣고 가르쳐주고 나머지는 이제 그 배운 대로 계속 해나가면은 두 사람이 최소한의 과인. 요새 보건질이 좀 고관절이 안 좋을 때는 경행만 해. 허리 아픈 사람은 경행하면 허리 좋아져. 요즘 많이 듣고 있습니다. 거기 있잖아 템플가 그 밑에 근데 논문 끝나면 이제 사교육 있었는데 해야지. 내가 나 소리 나오고 되니? 자,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는 진무스님, 진무스님이 나름대로 이제 발표를 하도록 준비를 해서 저기 하면은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스님이 보낸 논문을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 평을 해줄 테니까 그 다음에는 저는 내년에 하겠습니다. 내년에 빨리 준비가 되겠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챕터 하나만 준비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저기를 하고 그 다음에 스님 둘이는 나한테 다 상의해 가지고 내 시간하고 맞춰 가지고 따로 이제 논문 저기를 하자고. 다른 질문 없으면 요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